그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급락했다 갑자기 튀는 종목 있지. 오늘 부산산업. 오, 부산산업 선생님. 만약에 85,000, 7,000원대 파신 분은 잘하신 거야. 처음 튀어서 나는 10만원 돌파할 때 할래. 그러면 그래도 돼.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거 튀면 이게 반드시 윗꼬리 달려. 윗꼬리가 잘못하면 이런 건 10에서 20%다. 그리고 원래 자리 그대로 오는 경우도 그런 많잖아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100주에서 50주라도 팔면 밑에서 60주, 70주 산다고. 그 사람이 부산산업은 왜 갑자기 튀인 거예요? 대IT 부산산업이 아니라 6월 24일 날 이낙연 전 대표가 오십니다. 부산산업이 아니라 지금 대아TI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산산업이나 대IT나 다 똑같아. 철도, 그 다음에 해저터널,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다 정책 테마. 앞으로의 대선 주자들의 공약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몰라. 그 사람들 상관없어. 뭐 금요일장에서 상승했던 게 부산산업이 아니라 대아TI죠? 지금 다 철도. 오늘 해저터널주하고 오늘 보면 부산산업도 저 보면 윗골이 달린 거 봐라. 오늘 얼마까지 갔냐면 87,000원. 종가는 79,000원. 그러니까 8,000원이 꼬리가 달렸어. 그 다음에 오늘 다른 것들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것들은 뭐 소폭밖에 안 올랐고 오늘 철도주가 드디어 제가 철도주가 순환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도주가 오늘 제법 올랐어. 대아TI. 거기에는 뭐 대ITI도 있고 해저터널과 철도주 대ITI 16%. 오늘 얘는 윗골이 달려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이게 4,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단가거든. 그런데 나는 얘는 5,000원 돌파만 할래. 근데 선생님 이것도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몇 개도 있지만 내가 6월 24일을 D-Day 잡는 이벤트 드라이브로 6.25 전날 아니야. 이 바닥에 그 선수들 집단들이 있어. 그러면 이낙연 대표 올 때를 이용해서 기사도 만들고 이걸 땡겨갖고 꼬셔가 올려놓고 던져야고 이렇게 생각하는 조합들이 있단 말이야. 시장 조성자들. 걔네들이 움직일 것 같아서. 근데 선생님 이낙연 관련주로 얼마 전에 남산 알미늄이 그때 많이 빠졌었잖아요. 오히려 살아있어. 그 뭐 총선 주자야? 대선 주자지. 그때 당시에 10% 이상 빠진 거는 뉴스가 총선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또 당하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 조합원의 뷰에서 본다면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파워 세력들이 있어. 파워 조합. 나는 그거를 저는 이제는 절대 주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그 노이즈만 요새 투자 조합 해갖고 우리 무슨 맞아요. 카페 해갖고 5개 종목만 찍었다가 또 라더긴 스타일 비슷하게 하조가 두둑이 막 이런 것들이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매일 5종목만 얘기해봐. 50종목 아니라? 5종목만 얘기해봐. 5종목만. 그러면 우리도 다단계에 돼버린다. 왜냐면 그걸로 몰리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또 합리화된 무슨 자료 쓰고 탐방하고 집중해서 무슨 이거 이렇게 되면 초기 투자자는 수익 나지만 나중에 얘 물건을 저 나중에 들어오신 분 받아갖고 나중에 받은 사람이 조금 변동해다 뭔가 노이즈 나오면 갑자기 내부자들끼리 해서 분란이 생겨서 하조가 들어가고 이런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하면 또 탐욕을 있는 분들은 주식 사서 담보 잡아갖고 또 레버리지 있고 담보 잡고 레버리지 있고 담보 잡고 이 짓을 한단 말이야. 돈이 뭐 샘솟아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또 나간다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면 유동성이 적거나 기업은 좋아. 자산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라더gen 사태 또 한 번 이게 이제 자산주 사태가 또 나온 거야. 이번에 하한가 사태 5종목.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 40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략을 다양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한 50개, 60개 돼. 5, 60개. 거기서 3개, 5개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이 철학, 이 전략을 왜 나가냐? 우리는 교육하고 전략을 선택해서 싸우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싸워야 돼.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번에 어떤 물질 시장 조사해갖고 데이터 조사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그래서 수요일 날 제목이 뭐냐? Follow the money. Follow the man. Man. 여러분들은 맨을 추적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요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Follow the man도 수요일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연관이 없었던 건가? 갑자기 훅 들어가니까 아무 연관 없었는데. 너무 Follow the man 했다. 이게 이제 5명, 7명들끼리 기자, 그 다음에 또 투자 분석부, 그 다음에 여러 개 있어서 그때는 낮에 룸사롱 가면 비어요. 그러면 거기서 커피 나오면 거기서 서로 일주일 동안 조사한 거 서로 교환하고 뉴스 보고 찌라지 돌리고 해서 그런 걸 정리해서 보고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팀들이 있어. 월요팀, 화요팀, 수요팀, 목요팀 이렇게. 그게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거의 20 몇 세대가 내려온 거야.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수요팀 계시면 연락을 하지마. 만나기 싫어. 그리고 또 지금 세대들이 그 원로들 싫어해. 싫어해? 그리고 내부 일대에서 또 대파 원수된 사람도 있고. 댓글 달릴 수도 있지. 요즘은 그런 데서 안 만나요. 요즘 카페에서 만나요 할 수도 있고. 요새는 골프장 가겠지. 그래서 그런 에너지도 보면 대충 거기서 또 큰 애들은 자문사나 자산 운용사를 운영하는 애들도 있거든. 손님 혹시 지금 골프장 가는 거 PR 하시려고 오늘 골프옷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요새 나도 좀 띄워주라 하면서 지금 골프옷을 자연스럽게 협찬받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이거 의도하신 멘트인 건가? 한번 짚어야 되나? 그 전에 일단 그 얘기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종목: 만우절강, 동일산업, 대한방직, 박림, 동일금속. 그거는 그래 그 번지는 거를 거래 정지로 막았습니다. 그건 다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CFD는 아닌 것 같아. 난 또 CFD인 줄 알았더니 조사해보니까 CFD는 아닌 것 같고 주식 담보 돌려갖고 이게 공지를 한단 말이야. 어느 시간대까지 갚아라. 그 공지하셨을 거야. 근데 그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 일부는 그거를 갚기 위해서 현금화했다. 그건 맞다. 근데 이게 거래가 잘 안 되는 기업들이거든. 그러면 지금 그 문제되는 그분 말고 밑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겠어. 그런데 팔릴 때까지 그냥 먼저 엑시트 던진 사람들이 하저가 만든 것 같아. 그러면 또 그거를 또 그걸 중심이 돼서 끌고 간 사람은 뒤통수 당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노이즈가 나오고 이제 또 또 조사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확인되겠지만 이렇게 집중화 투자의 무서움이 간단히 얘기해서 이 카페를 통해서 5종목만 집중적으로 산다는 건 이건 다단계 매매가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CFD와 그 SG 사태와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매수를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은 그럼 앞으로 좀 전략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들도 하종가 3번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야지. 하종가 3-4번이면 웬 땡큐지. 이 자산주라는 게 뭐야? 그 기업이 땅 팔으면 내가 산 주가보다 더 갖고 올 수 있어.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거래 정지 당하고 언제 재개시킬 건지 그때까지 어떤 정보가 노출될 건지 봐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게 이제는 가치 투자, 자산주 투자, 유동성의 장기 투자 이거를 마탱이를 가게 만든단 말이야. 뒤통수를 자꾸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전략을 따라오십시오. 무슨 전략이냐? 역발상 전략.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고 유동성 좋고 유동성 좋고 안 팔리지 않아. 그리고 바닥을 겨서 피가 흥건히 젖을 때 사서 시장이 열광할 때 파는데 그 시간은 모릅니다. 그 피가 흥건할 때 들어와서 수혜를 좀 계속 받아야 되는데 수혜를 못 받고 계속 이렇게 바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 매달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
주식 투자에서 가장 매달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1,000만 원에서 1억을 만들어야 크게 되십니다. 그러면 주가 떨어질 때 담담해지고 아우 더 빠져라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오늘 그러면 이건 더 싸게 살 수 있네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종목이 목표 단가 올 때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바띠라는 얘기가 사업소득, 임대소득, 강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빌붙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매달 플로우 차트.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거에서 하면 물린 거 있잖아. 이런 걸 계속 사놓는 거야. 그러면 언젠간 올라가. 그럴 정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아무 종목이나 사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좀 바닥에 있고 역배 상태에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한 번의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적립식 같은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정리수 따고 어떤 거는 목돈 딱 들어갔어. 그런데 물렸어. 그럼 매달 플로우가 있으면 그래도 그걸 더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목돈 다 들어갔어. 그럼 전략 잘못 세운 거지. 난 들어온 게 없어. 그러면 내가 전체가 1억이야. 그러면 3천만이 5천이 현금 따로 매야 돼. 그거 안에서 돌리셔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대로 잘 갔을 때였는데 모르는데 한 번 된통 당하는 꼭 시장은 내가 생각지 못한 된통 당해갖고 내가 산 거에 반토막도 될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이야. 네. 그럴 때는 비자금을 끌어다가 그거를 사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플로우 차트의 자금성 그건 본인밖에 모르잖아. 그거를 본인이 전략화시키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 다우데이터나 SG바이오 사태 때 들어갔던 종목들이 지금 뭐 윗꼬리를 좀 나타나면서 시세를 중간에 좀 내줬던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놓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주가가 이제 가랑비 옷 젖듯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차야지. 자, 하나요? 그리고 또 매달 플로우 차트 이게 이렇게 흘러 이렇게 가. 그렇게 더 떨어져요? 아직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리스크 안 나왔잖아. 지금 사전 정보를 들어서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최종 바닥은 대주주가 벌금형이나 구속당할 때.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다 공개됐을 때. 공개됐을 때는 그때 그 뉴스 나오면 바로 또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에서 20은 툭 빠질 거야. 이때가 V자 치고 나간다. 이때 풀베팅이야. 아니면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는 거야. 검찰이 고소를 안 하는 거야. 그냥 라더건 사태로 끝내는 거야.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저 심증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가까이서 법률 다툼하면 질 것 같아. 누가? 검찰이? 왜냐하면 그 오파 정보 갖거나 사전 알고서 근데 이게 이제 내부자 정보에서 확실히 증거를 해갖고 나오지 않는 한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가랑비 옷 젖다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 오르는 날이 있을 거야. 그때 오늘 부산산업까지 반을 또 던졌다 달라. 그럼 선생님 이런 종목들 중에 이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전력요금 인상이라는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3.1 가서 그러니까 그 호흡이 언제야? 1년이라고. 그거는? 바닥 잡는데 6개월 앞으로. 그러니까 금년 지나보라는 게 금년 말 배당 받고 요금 인상하겠냐? 총선이 있는데? 아니 안 할 거. 그럼 내년 4월 10일 이후 그럼 6월에서 10월 그럼 지금 딱 1년이잖아. 근데 지금 이제 올해 폭염이 시작된다. 이번 주말부터 막 엄청 더워지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막 33도까지 서울 기준 찍는다 막 이러니까 전력금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 막 얘기 나오면서 그럼 전력요금 또 인상하지 않을까란 그런 뉘앙스만 와도 한 번씩 튀어주긴 하잖아요. 안 돼 그거는. 안 해요? 오히려 일진전기, 광명전기 이런 것들 움직이지 그 갑자기 삼천리 서울가스가 움직이겠네요. 안 움직인다고. 이거는 법률 리스크가 해결돼야 돼요. 왜냐면 또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금년은요. 어느 단가 또 오면 더 사거나 분할 매수해 놓고 추가 매수 계획이나 세우시고 금년은 그냥 지나세요. 이 종목이 1년 지나면 못 가도 50에서 더블 갑니다. 기업이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이에요. 라더견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이런 가격을 못 봐요. 박앤세일인 거네요. 박앤세일이야. 근데 지금 왜 못 사냐? 노이즈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펀드를 건들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 법률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월 단위로 평균 단가로 느긋하게 삽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거네. 피철철 종목들 대응하는 것처럼. 그리고 요번에 또 비슷한 게 딱 터지니까 더 움츠리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이것도 샀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또 이런 비슷한 게 터져? 이게 또 그래? 그러면 이런 것들의 특징, 기업은 좋아. 유동성이 적어. 거래량이 적은 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 됐을 때 갑자기 그냥 그걸 팔기 위해서는 하종가까지 가야 팔리는. 매수가 없어 끝나면 이게 강제 반대할 때 그냥 하종가로 던져버리는 거야. 이래서 또 증권사가 작업 못하지, 그 다음날 또 하종가로 던져. 이번에 라더균 사태 연속 3번 대봐주고 그런 사태로 형성이 된 거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다른 양상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문제가 심각한 거 알았는지 바로 거래 정지시켜버리잖아. 그래서 막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끌겠지. 조사하고 뭐하고 그러면 대충 3개월에서 6개월은 갈 것 같아. 기업은 좋습니다. 그 이 5가지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힘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한 6개월은 견디시죠.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아니 그리고 이제 거래 재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폭염 얘기 나왔으니까 위닉스 요즘 또 슬슬 얘기했는데 위닉스 너무 많이 갔고, 이 선풍기로 될까? 너무 더우면? 선풍기에 뭐가 있다고? 그 요즘 무풍 선풍기 이런 것들이 인기라고 하는. 그래갖고 뭐 파세코 사겠다는 얘기야? 신일 사나? 나는 위닉스가 많이 갔냐? 위닉스가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어디 보자. 우리가 제습기 얘기하고 막 했을 때. 요즘 선생님 짧게 보는 장세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갔냐? 갔죠. 이만큼 갔으니까 짧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래 2,000원 갔다 그래. 잘했어. 15,000원 가면 인정한다. 안 갈 것 같아. 15,000원 가면 인정. 선생님 폭염 관련해서 그럼 전력 설비 또 이미 다른 거에 엮여서 갔었으니까 또 근데. 그래서 재룡전기. 그래서 이제 일진전기 다음에 이제 광명전기가 갈 것 같아서 일진전기 반팔아 갖고, 일진전기는 9,000원만 가면 때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조사해 보니까. 일진이라. 그런가? 그래서 광명 찾자. 글로 가자. 일진 팔아 광명 찾자. 알죠? 요즘 학교 폭력 안 됩니다. 아니면 이걸 놓쳤어. 원전? 아니. 다산 네트워크라든지. 다산 네트워크.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때 전력망 관련해서 봤거든. 그러다 놓쳤어. 아니야, 놓친 게 아니라 SY 선택한 거야. 근데 이게 더 가네. 그러니까 SY도 갔다가 눌리고, 이제 오늘은 SY 좋아. 오늘 SY가 제법 올랐습니다. SY. 이것도 그러니까 6월 24일이 또 하나 있어. 또 뭐가 있죠? 우리 국토부 장관이 일정이 나올 것 같아. 무슨 일정? 사우디? 사우디 갈 건 뭐 요번에 50억 불 인수했다고 그러는데도 안 움직였잖아. 근데 그때 24일이나 그 이후에 7월 중순과 24일 사이 대통령 그 11일 12일은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같이 거기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먼저 갔다 와야 되거든. 그러면 24일에서 7월 초 사이밖에 없어. 네. 그때 사우디 가나. 사우디 선생님 너무 조용해요 요즘. 뭐가 없어. 근데 주가는 중국이 다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다 먹고 있어. 그런데 좀 꿈틀꿈틀은 하는 것 같아. 현대로템도 조금. 현대로템은 사우디보다는 이제 철도망 사업 관련해 갖고 다음 주나 7월 달에 가까이에서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낙연 전 대표 올 때 철도주, 그 다음에 해저터널 이런 것들을 하는 타짜들이 있다. 그리고 올려놓고 죽이면서, 근데 거기에 정책 뒷받침 나면 뉴스가 막 등장할 거다. 그리고 대선 공약의 옛날 뒤집어서 특집 기사 같이 나오는지 보자. 그래갖고 여기서 30, 50%면 그걸 이용해서 팔아먹자.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시나리오 작가같이 미리 예측하고 생각하고 미리 딱 해서 이렇게 되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되면 팔래. 그러면 이제는 신발 얻었다 신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면 기다려야지. 신발 떨어졌나.
아이씨 뭐 다시 한번 또 아, 아찔하다. 노상 맞냐? 아유 씨 다시 또 다른 또 타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대한광통신은 어때요? 무슨 끌개로? 전력망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력망도 전력 설비도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LS 일렉트로닉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룡전기 끝냈고 일진전기 끝냈고 지금 여기는 저것도 원전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원전. 그럼 G2파워 한전기술 아직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다시 또 19,000 넘었습니다. 오히려 얘가 강해. 두산 에너빌리티. 선생님이 두산 안 하신다 그래서 잘 가는 거야. 한방 매기로. 우선님 안 하신다고? 그럼 난 사야지. 그러면서 이게 왠지 역발상 투자 전략이란 이런 것이다. 그럼 맞다 네 말이. 진짜 나는 G2파워 한전기술 하는데 얘는 잘 안 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19,000에 반 팔고 G2파워 갔더니 이놈 가고 G2파워는 아직 안 가고 그래서 갈 거예요. 또 열받고 있어 지금. 근데 네가 한 방을 매기는구나.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래도 직전 고점까지 위치가 또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 나는 매도 19,000에서 이제 22,000원까지 가면 나머지 50% 팔래. 그리고 한전기술이 8만원 넘어가면 또 반 팔래. 한전기술은 좀 무겁잖아요. 그래도 G2파워는 15,000원 넘어가면 반 팔래. 그래서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 안 온다. 올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G2파워 이름이 마음에 들어.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이해할 거야. 자, 선생님 우리 이제 먹거리 얘기 좀 해볼까요? 장 마감 전에 갑자기 뿅 튀어올랐던 종목이 있습니다. 샘표, 식품, 뭐 이런 것들. 여기도 그냥 CJ 시푸드는 그냥 박스인데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에너지로 완전히 그냥 천일염, 간장, 뭐 심지어는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갑니다. 뭐 시장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보유자 영역이지 따라가지는 마시죠. 근데 소금이 아니라 간장이 튀어가지고 순간 간장도 사재기를 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소금은 또 과학자 얘기는 그거 또 괴담이니까 믿지 말라고 그쪽 전문가들 내 지금 동기가 또 그쪽에 또 원자력 이런 것들 지금 옛날 원자력 쪽 개통에 소장까지 하는 애거든. 뭐래요? 그 쓸데없는 괴담 퍼뜨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난 샘표식품 올라가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간장도 좀 사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소고기 광우병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스트론튬의 농도가 한국 기준에 21,650배인 것은 사실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에너지는 그게 공포로 가고 있어. 그렇죠. 이게 시장이 정답이지 뭐. 그러니까 인상가는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간장으로 돌리는 것 같아. 그럼 간장 다음에 설탕 가라. 계속 돌리자. 설탕? 세안제당? 근데 제당 설탕은 많이 값이 올라가지고 또 설탕 관리주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리고 또 곡물 계속하고 비료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도 우크라이나 때 무너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양상 후쿠시마 이런 것들이 계속 공포를 만드니까 공포를 먹고 가는 종목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억대로 하면 안 돼. 그냥 1,000에서 2,000 갖고 트레이딩해서 꺾이는 순간 던져야 돼. 계속 뉴스를 이제 트래킹을 해야겠네요. 추적하면서. 그리고 122격이 너무 높으면 하지 마. 이게 갑자기 낭떠리 떨어지고. 보라티알은 어때요, 선생님? 소금 관련주로 보라티알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나는 안 할래. 안 하세요? 지금 이미 놓쳤어. 나는 놓친 거는 하지 않아. 거기 괜히 따라갔다가 또 역부이자 걸리느니. 마치 그 중한 백신 구제하고 해서 막 할 때
그거 왜 9,000원, 만원대는 안 하고 15,000원, 16,000원대 하십니까? 똑같은 얘기거든. 역부이자 그대로 만쳐놓잖아. 이것도 언젠가 그 흐름이 지났어. 방수 다 끝났어. 이제 언론이 그 얘기 떠들지도 않아. 그러면 이게 역부이자 그대로 당할 수도 있거든. 근데 선생님, 참치도 사재기를 해야 되는데 참치 캔 관련돼서 4조 이쪽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먹자는 나는 이쪽 뭐 후쿠시마 그거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계속 1, 2년 동안 계속 순환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한일 사료도 요새 쉬고 있잖아. 다시 또 러시아 나오면 팔라고 그러고 그냥 길목 지키기로 계속 순환 매매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느 날은 팜스토리, 어느 날은 마니커, 어느 날은 동원수산, 사조, 오야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할 것 같으니까 그거 나올 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20, 30% 올라가면 반 때려, 30, 50 가면 다 때려. 이런 그 상승률 갖고 비율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팜스토리 같은 이런 곡물 비료 관련된 종목들도 다음을 조금 더 기다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도 한꺼번에 안 가. 돌아가면서 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으쌰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밖에 없지.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오늘 환율 얘기도 했고 금리 인상 얘기만 조금만 해볼까요?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선생님. 근데 다음번에 2번 할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뭘까요? 난 그거 머리 미리 쓰지 않을래. 그냥 7월달 CPI 나오는 거 보고 7월 25일이거든. 그때까지는 그냥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은 급등을 했잖아. 그러니까 요번에는 가까워질수록 나는 미국 시장도 이제는 조정을 할 것 같아.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디커플링이 되냐 여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가 상위는 먹을 거 없다. 없다. 중소형주들도 앞으로 7월 달에는 지금 보면 공포 마케팅 돌리잖아. 이런 것들의 길목지기, 전력 설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우디 수주. 지금 조선주도 에너지 중에 다 수주 에너지거든. 조선주 되게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피팅. 조선 피팅?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3만 원대에서는 좋지만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때 한우그룹 사면 새롭게 변경 하나오션. 그것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좋아. 좋아? 난 안 해? 안 해. 그거 갖고 있으면 팔고 오히려 화성밸브 사든지 우리가 성광밴드 사든지 동성 화인텍 사자 그랬어. 난 거기서 돌릴래. 그게 한 30%씩 줄 것 같아. 그럼 3만 원에서 하나 오션이 주려면 4만 원을 넘어야 되거든. 나는 그냥 안 할래. 지금은 그러니까 눈에 띈 상황에서는 그럼 선생님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1,200원대에 머물고 있고 유가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주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항공주도 안 할래. 항공주도 안 하세요? 카지노도 안 하고 호텔 면세점도 안 하고 이거는 중국과 싸우는 에너지가 풀리면 할래. 대중국 노이즈가 풀리면 할래. 또 엔저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카지노나 이런 수요도 그쪽이 더 오히려 그래도 있겠죠. 안 할래. 그래도 안 할래.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안 할래. 카지노나 소비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냥 정부 정책 방향성에 힘을 실어줄래. 소비주 말고. 이게 이제 나는 요번에 그 소비주의 그 취약점은 뭐냐면 중국발도 있지만 부자가 더 부자 됐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면서 중산층이 뿌려졌고 그 다음에 코인 부동산 때문에 20, 30대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큰 사람들이 돈 많이 번 사람이 그 사람이 먹을 뭐 10살 걸 먹겠냐.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의 소비는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고액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명품주의로 갈 것 같아. 대중화로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평균을 딱 치면 이 항공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항공주가 진짜 가려면 사람 실어다 날리는 것보다 화물 실어다 날리는 게 최선적이 더 좋은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30대가 진짜 멀리 가야 돼. 비행기가 딱 떠서 일본이나 이렇게 하면 적자야. 아, 그렇죠. 뭐 떠서 제트기를 타고 저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스트레칭도 한번 해주고 그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요새 호텔신라 흘러내리는 거 보고. 아니 호텔신라는 망고 빙수 빨이 있을 텐데. 망고 빙수? 7만 원 깨면 하자. 호텔신라도? 7만 원 깨면. 그리고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보여. 그럼 선생님, 네. 그러니 전력 설비하는 게 낫지. 선생님 소비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양극화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먹거리 빙가류 어때요? 야 빙가류가 고급 무슨 아니요 이렇게 고급 말고 가성비. 근데 요즘 아이스크림도 많이 비싸졌어요. 근데 빙가류 뭐? 롯데 칠성 저 빙그레 뭐 이런 것들? 네. 왜냐면 바이오 할래 바이오. 그쪽은 안 온 지 오래됐으니까. 한 10에서 20%는 반짝할 수 있겠지. 안 한 것들. 근데 안 할래.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철도라든지 해저 터널이라든지 이게 다 굵직굵직한 거 말씀하시네요. 정부 정책. 정책. 난 거기서 그것만 해도 100개야. 거기서 한 10개 추스리자. 그것만 해도 100개라고. 오케이. 알겠어요. 더 흩뿌리지 않겠어요. 아이스크림 안 먹어야지. 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들,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는 19일은 미국장 휴장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막판에 땡긴 것도 오늘 만기니까. 근데 347.5, 345 박스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박스장에 종목장인데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24일입니다. 토요일. 24일. 앞서 말씀하셨던 6월 24일. D-Day. 이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사우디 가나 보고 그것만 볼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다 다음 주야. 다 다음 주. 엑스포들이 많아. 엑스포. 배터리 엑스포. 배터리 엑스포.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엑스포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다 다음 주가 엑스포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어요. 뭐? 여의도에서 BTS 페스타 10주년 페스타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를 찾는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여의도 63빌딩 그쪽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21일 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 SI가 탁 찍어나게 이거 노려갖고 그 전에 뭔가 뉴스 딱 하나 호재 때 그냥 탁 던져버리는 전략을 짜나 한번 봅시다. 그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에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올라온다면은 그때 수익을 조금씩 챙기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I는 5,000원부터 때릴래. 요새는 넓게 안 볼래. 그냥 안타 치듯이 할래. 그럼 부산산업 대아TI 요런 아이들은 이제서 조금 나타나 준 건데? 부산산업은 10만 원. 그 다음에 대아TI도 4,500원에서 5,500원 사이. 그 정도 목표로. 특수건설 동아지질은? 특수건설은 12,000원. 그거는 동아지질은 17,000~18,000원 정도? 2만원 넘으면 다. 이렇게. 그리고 내공세 신문은 기다려. 그냥 진짜 총선 지나서 판단하는 것도 하나 방법.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를 짚어봤어요. 우리가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께서는 진짜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감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LG노텍 한 32만원으로 와서 좀 파셨습니까? 파셨어요? 파셨어요? 32만원, 33만원, 34만원, 만원씩 좀 팔죠. 이것도 다음 주에 LG노텍이 그 테슬라 그 조회 공시가 확인이 나와. 계약하기 이런 거 어떻게 됐나? 금요일 날 나와. 그 전에 최대 35만원까지 봅니다.
그러면 32만 원에 팔린 거는 딱 15,000원씩 빼세요. 30만 5천 원이면 다 사. 33만 원은 31만 원이면 다 사. 34만 원은 2만 원 빼. 32, 3만 원이면 다 사. 요렇게 파도를 타듯이 해서 35만 원 넘으면 단기적으로 다 팔아.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끝까지 손님께서 또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잊지 말고 좀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챙기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장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잊지 않으셨죠?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또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